안녕하십니까? 오늘 피부 생리학, 그동안 여러 번 결강이 있었고 해서 오늘 강의 첫 번째 시간은요, 6번째 강의 3차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3강에 대한 내용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지만은 우리 6강에서는 피부 장벽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피부 장벽에 대한 특성은 지난 시간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피부 장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런 요소들을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도 온도라든가 습도, 또 자외선, 그리고 연령이라든가 또는 스트레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이온의 문제, 또 pH의 문제, 그리고 이 피부가 침수되어 있는, 즉 끊임없이 이제 수분하고 접촉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태겠죠. 침수되어 있는 상태, 또는 호르몬의 문제,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결국은 우리 피부의 장벽에 그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피부 장벽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가장 피부의 어떤 외부로부터의 세균의 침투라든가 또는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피부 장벽은 이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 이쪽에서 이제 주로 그 장벽의 역할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각질층과 각질층 사이를 갖다가 이제 메우고 있는 세포간 지질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걔네들을 갖다 이제 각질층을 서로 연결해주고 있는 교소체, 이런 게 바로 이제 연동이 돼서 피부의 장벽 역할을 해주고, 또 각질층과 세포간 지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치 이제 벽돌과 몰타르, 즉 벽돌과 시멘트, 그런 이제 역할로 우리가 장벽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앞에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그런 장벽들의 역할을 갖다가 이제 약화시키거나 또는 그 장벽을 갖다 허물거나 하는 그런 이제 작용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다양한 피부 장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그 원인 인자들로 인해서 피부 장벽들이 손상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질환이 유발되고, 또 그 질환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소양증, 소양증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려움증이라는 거죠. 가려움을 느낀다라든가 또는 염증을 갖다 일으키는 이러한 형태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가려움증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긁게 되면은 또 이 피부의 각질층, 또 외부층에 어떤 이제 상처가 나거나 그러므로서 외상이 생기고, 또 이것이 악순환을 거듭해 가지고 피부의 장벽을 다시 손상시키는 그런 형태가 거듭되기도 하고요. 또 염증의 경우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또 진행이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다시 손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가져오는 그런 이제 악순환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피부 장벽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피부 장벽들이 이제 손상이 되고 이제 그러게 되는데, 바로 피부 장벽들의 손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제 그 질환들, 또 결과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앞에서 우리가 또 살펴봤었던 내용이지만, 피부의 건조증,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피부의 건조한 피부를 갖다 나타내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피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살펴봤지만, 건강한 피부 상태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각질층에 수분이 적절한 수분 함량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한 10에서 30%의 수분이 이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상태가 되면은 바로 피부 건조증,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되기도 하죠. 이 피부 건조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는 또 표피의 지질이라든가 피지, 아미노산, 요소, 유기산, 이러한 등등의 천연 보습인자, 자연 함습인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천연 보습인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약산성 pH, 또 그리고 교소체의
분해에 의한 각질세포의 탈락,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밸런스를 굉장히 유지를 하면서 균형적인 그런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피부 장벽 기능의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러한 대표적인 결과로 나타난 건조 피부, 이런 것들은 표피, 진피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피부 장벽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각질층에 특히 이제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뭐 이런 다양한 유형의 그런 이제 피부 질환, 이런 것들은 이제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피부 질환 중에서 우리가 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이제 질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뭐냐면은 아토피 피부염이에요. 예.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에 의한 그런 이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 요소로 이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의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유전적인 요소. 예, 이 유전적인 요소는 아토피 질환에 이제 어떤 가족력이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잘 나타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요소예요. 예, 유전적인 요소로는 이를테면 E형 보조 T세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면역 반응에 이상을 갖다가 이제 보이는 그런 형태인 경우에 아토피 질환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적인,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과의 접촉이라든가, 즉 알레르겐 물질들, 또는 그 이외의 어떤 자극성 물질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균과 같은 것들에 의한 이제 감염이라든가, 또는 이제 기후의 변화, 또는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부 장벽에 이제 이상을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면역 반응 이상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피부 장벽의 이상, 또 이러한 것들에 의한 이제 자극이 결국은 이제 피부 반응을 갖다 이제 증가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아토피 피부염을 갖다가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조금 전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건조증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른 습진, 또 이제 소양증, 즉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건조증이나 습진, 소양증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피부 장벽을 갖다 손상을,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피부 장벽이 이제 손상된 그런 유형인데요. 피부 장벽의 손상을 갖다 이제 가져옴으로써 알레르기 물질이 이 피부 내부로 갖다 침투를 해서, 그래서 더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자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세균이나 미생물의 침투에 의해서 염증성 반응을 일으킨다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이제 아토피 피부염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피부라면은 사실은 알레르기성 물질과의 접촉, 이런 것들도 피부 장벽에 의해서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반응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상적인 기능을 하거나, 또는 외부로부터의 세균의 침투, 이런 것들도 방어를 함으로써 내부로 침투를 해가지고 염증성 반응이라든가 알레르기의 어떤 이제 그 반응,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피부 장벽이 이제 손상이 된 그런 상태에서는 뭐 바로 그 결과적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우리가 내용을 갖다 좀 살펴본다면은, 바로 이러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각질층에 존재하는 지질들, 특히 각질층에 존재하는 세포간 지질, 예,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 세라마이드,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러한 세포간 지질의 감소라든가, 또 특히 세포간 지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세라마이드의 감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경피 수분 손실,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증가시키게 되고, 또 수분의 보습 능력들, 함유 능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는 거고,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 결국은 피부의 장벽을 갖다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의 이제 pH 상승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뭐 손을 씻거나 또는 몸을 씻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제 비누잖아요. 비누가 사실은 약알칼리성이란 말이에요. 이 비누, 즉 알칼리성인 이러한 물질들은 우리 피부의 pH를 갖다가 높이는 역할을 하죠. 물론 이 비누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 피부에 있는 지질이라든가 또는 유성 성분들 이런 것들하고 반응을 해서 그래서 중화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비누하고 자주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알칼리성으로 이제 약알칼리성으로 이제 점점 바뀌게 되죠. 피부는 원래 이제 약산성이지만은 그렇게 되면 피부의 pH가 이제 상승하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질 형성에 관여하는 효소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층판소체 분비를 갖다가 감소시키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염증을 증가시키고 각질 교소체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각질 교소체가 분해되면서 세포의 결합력이 점점 떨어지고 그런 각질 교소체가 분해되면서 세포의 결합력이 떨어지게 되면 피부 각질층의 어떤 장벽 기능 이런 것들이 약화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이제 이 피부 세포, 세포의 이제 분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필라그린이 분해가 되면은 결국은 얘네들이 이제 천연 보습 인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천연 보습 인자가 꾸준한 역할을 해야 우리가 피부에 적절한 각질층에도 적절한 수분을 갖다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 여기에서는 필라그린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또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제 피부 장벽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또 파괴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공기 중에 알레르기성 물질이라든가 또는 세균과 같은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침입하게 되면은 부적절한 면역 반응이 이제 유발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신경성 염증을 함으로써 자꾸 이제 가려움증을 갖다 느끼게 되는 거죠. 가려움증을 느끼면 우리가 자꾸 긁게 되잖아요. 긁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피부에 즉 그 표피층에 있는 이런 이제 각질이라든가를 자꾸 이제 떨어뜨려내고 그렇죠? 또 이 각질층을 갖다 이제 약화시키고 거기에 상처가 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피부 장벽을 또 더 이제 허물게 되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피부 질환을 갖다가 이제 야기시키게 되는 아토피성 피부 질환을 좀 악화시키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항균 역할을 하는 피부 장벽이 이제 손상되어 있으면은 항균 펩타이드는 원래 작은 크기의 이제 양이온 단백성 물질인데 이것이 인체 1차 방어 시스템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천 면역 반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환을 갖다 이제 앓고 있는 경우에는 항균 펩타이드 수치가 굉장히 낮게 그렇게 유지가 됨으로써 면역 반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면역 반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외부로부터의 어떤 세균 침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염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질환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내인성 그런 어떤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런 부분들이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질의 합성을 갖다가 떨어뜨리고 층판 소체의 분비를 갖다가 떨어뜨리게 되는 그래서 지질막 형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도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이제 온도, 습도, 의복, 음식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마찬가지로 앞에서 살펴본 그러한 이제 그 요인에 더해서 이제 아토피성 질환을 갖다가 더 유발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초래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결과를 나타낸 것이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이제 얼굴 근처에 이렇게 뭐 좁쌀알갱이처럼 생긴 저런 것들이 이제 발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팔 같은데
이렇게 이제 붉은 반점 형태로 나타나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다리 부분에도 저렇게 각질이 일어나면서 붉게 변하는 그런 이제 그 질환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좀 보기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일 듯한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도 자꾸 또 가려움증을 유발을 하니까 자꾸 긁게 되고 저게 더 악화되고 이제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또 아토피성 피부염의 또 대표적인 증상으로 피부가 건조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여기도 이제 표현을 했지만은 바로 건조증을 갖다 일으키게 되는 피부 건조증을 일으키게 되는 피부 질환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이에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어린선이라든가 어린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요, 린, 비늘. 물고기 비늘처럼 이 각질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갈라지고 그런 형태로 이제 각질이 이렇게 밖으로 떨어져 나오지도 않으면서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물고기 비늘의 모양을 갖다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만성 습진에 의해서도 피부 건조증, 또 건선에 의해서도 피부 건조증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되죠. 이거 이외에도 피부 건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피부 질환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은 사실 우리 내인성 어떤 내과성 질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전신 질환에 의한 건조증인데요. 우리 만성 신부전증, 콩팥에 이상이 생긴다라든가 그래서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피부 건조증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또 당뇨병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림프종이라든가 또 간 질환이라든가 간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성 물질들을 갖다 중화시키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간 질환에 의해서도 피부 건조증, 또 갑상선 질환, 또 중추신경의 경색증 이런 것들도 피부 건조증을 갖다 이제 유발시키는 그런 요소라고 얘기해요. 건조한 피부는 피부에 이제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에서 30% 정도 되면 이 각질층에 수분 함량이 그 정도 되면은 피부가 비교적 매끈매끈하고 장벽의 기능을 충분히 할 텐데 이 피부 건조증인 경우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경우에 따라서는 1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까지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 그 결과로는 피부가 건조해지는 그런 결과로서는 홍반이라든가 또는 균열 또는 인설이라는 게 뭐예요? 이 각질층이 하얗게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진 그런 상태의 피부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또 과다한 태양의 노출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정제를 갖다 과다하게 이제 사용을 한다라든가 또는 건조한 환경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다라든가 또 어린선이나 아토피 피부염 또 겨울철의 소양증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된 그런 이제 상태에서는 이 피부 건조증이 더 이제 악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각질층에 존재하게 되는 이제 지질, 특히 이제 세라마이드류 이런 것들이 이제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세라마이드의 감소라든가 또 지질의 조성이나 함량 이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변화 이런 것들은 지질 구조 자체를 변형시키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각질층에 이제 수분 손실이 더 이제 촉진이 되는 그래서 각질층으로부터 수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손실되게 되면은 그러면 더 건조증이 이제 악화가 되겠죠. 또 건조한 환경은 천연 보습인자, 자연 보습인자의 양이 현저하게 이제 감소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초래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어린선, 아토피 피부염과 같이 표피 분화에 이상이 있는 질환 그런 경우에는 천연 보습 인자의 이상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건조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소나무 그 껍질처럼 저렇게 이제 갈라지는 형태를 보이게 하거나 또는 여기 이제 그물 망사 스타티킹을 갖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신은 것처럼 피부가 이렇게 물고기 비늘처럼 되는 즉 어린 선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왼쪽 위에 보시는 그림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기 물고기 비늘처럼
저렇게 이제 갈라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저게 어린선이에요. 예, 어린선의 형태라든가 이렇게 등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이제 다리에는 인설이라고 하는 그쵸?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는 그런 형태를 갖다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건조한 상태로 피부가 나타나는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건조증의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노화 피부. 예, 노화 피부라고 하는 것은 노화에서는 나타나는 이제 피부인 것이죠. 정상 피부인 경우에는 아까도 사실은 이제 잠깐 보였었던 것처럼 예, 피부의 장벽 기능이 각질층에서 탄탄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유해 물질이라든가 또는 세균과 같은 미생물의 침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유해 물질이라든가 미생물 또는 알레르기성 물질들의 침투를 갖다가 이제 막아줌으로써 이 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노화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피부 장벽이 어느 정도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약화가 돼가지고 유해 물질이 침투를 한다라든가 또는 세균들이 내부로 침투를 한다라든가 이러한 결과를 다 초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피부 질환들이 더 쉽게 발생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피부 노화는 그런데 뭐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예, 피부 노화는 자연적으로 예,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노화를 갖다가 우리가 내인성 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예, 일광, 햇빛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노화의 경우를 갖다 광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노화 피부에서도 마찬가지 앞에서와 그 아토피성 그 이제 피부 질환 이런 것들과 같이 예, 노화 피부에서도 피부 건조증이 동반이 돼요. 어떤 그 젊은 나이 즉 청년층에 비해서는 또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됐을 때 그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늦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표피 수분 손실은 정상보다는 좀 낮은 그런 형태를 갖다가 유지를 하고요. 이 각질층의 경우에는 예, 굉장히 딱딱한 그런 이제 각질층을 갖다가 노화 피부에서는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고요. 장벽 기능의 회복이 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이 손상이 됐을 때 굉장히 늦어지고 그러는데 바로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이제 노화에 의해서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또 pH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미백 항산화 피지 조절의 활성이 이제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약산성을 갖다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결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 지질의 생성이라든가 대사가 비정상적이고요. 또 층판소체의 분비가 감소가 되고 또 각질층의 견고함이 낮아지기 때문에 피부가 점점 더 예, 뭐 노화 피부에 있어서도 건조해지는 그런 특성들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죠. 네. 바로 노화 피부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저기 뭐냐면은 예, 광, 예, 햇빛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서 저렇게 이제 노화가 된.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른쪽 얼굴은 비교적 그냥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노화가 돼 있는 상태에 반해서 아니 그쵸? 저 사람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왼쪽이지만 저 사람의 얼굴로 봤을 때는 오른쪽 얼굴이죠. 그런데 왼쪽 얼굴은 노화가 굉장히 심한 주글주글한 형태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으로 보이는 그림인 것이죠. 저거는 왜 그러냐면은 저분이 사실은 예, 이제 운전기사예요. 운전기사인데 운전기사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영국이나 일본의 좌측 통행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우측 통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대는 왼쪽에 있다고요. 그 왼쪽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왼쪽 얼굴은 햇빛과 가까운 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왼쪽 얼굴은 햇빛에 끊임없이 노출이 돼서 저렇게 이제 광노화의 영향을 갖다가 더 받는 거죠. 그래서 노화가 더 저렇게 심각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또 저렇게 주름이 많이 생기고 이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 오른쪽 그림의 경우도 보시면은요, 이제 여성분이지만은 요 경우도 광노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왼쪽 얼굴이 검버섯이 좀 더 많죠, 그렇죠? 오른쪽 얼굴에 비해서 이러한 형태로 광노화가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내인성 노화, 즉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노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입 주변이라든가 또는 팔자주름이라든가 또 눈 주변의 주름이라든가 그쵸? 또 이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노화에 의해서 잔주름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결과를 갖다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합병증을 동반하는 그런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 당뇨병의 경우에도 그 결과로서 피부에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피부의 어떤 장벽 기능 그런 것들도 약화가 되고,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피부는 건조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각질층의 이제 수분 감소가 현저히 정상인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피부의 장벽이 많이 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표피 수분 손실이 증가가 되고, 또 피부의 그 장벽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세라마이드와 천연 보습 인자들이 이제 감소를 하고, 그럼으로써 피부 장벽이 쉽게 손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바로 당뇨병의 경우도 이제 초래를 하게 되고요. 또 손상된 피부 장벽에 의해서 이제 표피의 증식,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 같은 데도 이렇게 건조증이 나타나거나 또는 저렇게 장벽 기능의 약화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이 이제 이렇게 두드러지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또 손이라든가 팔 또는 이제 무릎 같은 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약화된 피부 장벽 기능이 약화된 그런 형태로서 여러 가지 질환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선. 어린선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고기요? 비늘린자예요. 물고기 비늘처럼, 그래서 피부가 물고기 비늘처럼 존재하는 그런 이제, 비교적 유전성 질환에 이제 가까운데요. 꼭 유전성 질환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고, 이것도 이제 어떤, 교소체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또는, 이제 피부 장벽에 어떤 이제, 영향을 갖다 이제 받았을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이제 어린선을 갖다 보여주는 사례인데, 저렇게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이제 피부에 각질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직은 붙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애기지만은 이렇게 이제 어린선의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심상성 어린선의 경우에는, 심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표피층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피층 내부에 이제 진피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우리 그 각질세포를 갖다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린선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인데요. 정상적인 표피 분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또 천연 보습 인자를 갖다 생성하는 필라그린의 합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인 것이죠. 사진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선이에요. 건선은 이제 일부의 젊은 환자들에게서 나타난 유전성 질환. 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건선의 경우는 악화, 그리고 호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나는 이제 그런 질환이고요. 일반적으로 표피의 분화 이상에 의해서 각질 형성세포가 과도하게 증식을 하는 그런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각질층의 지질 중에 이제 세라마이드의 양이 이제 감소하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지질의 조성과 함량의 변화가 지질 구조의 변형, 을 갖다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분의 손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죠. 또 각질층의 응집력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세균의 침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쉬워지고, 그로 인한 이제 어떤 염증 반응이라든가, 또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자꾸 긁게 되는 이제 소양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피부를 이제 긁음으로써 또 이게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각질층이 자꾸 또 손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악순환을 갖다 이제 거듭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건선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증상의 일부이고요. 이렇게 이제 손바닥에도 나타나고, 무릎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뭐 자주 무릎을 꿇고, 요즘은 사실 걸레질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진공청소기라든가 또는 물걸레 같은 경우도 진공청소기나 어떤 기계식으로 이제 요즘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다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걸레질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이렇게 이제 생기기도 하고요. 접촉성 피부염처럼 또 이렇게 자꾸 긁음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갖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 같은 경우도 이제 피부 장벽
갖다 이제 손상시키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손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질환이에요. 예. 이제 여드름 같은 경우는 리놀렌산이 이제 피부에 있어서 이제 감소를 한다라든가 또는 층판소체가 이제 약화된다든가 그런 결과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이제 손상이 되면은 칼슘 기울기가 손상이 되고 그다음에 DNA 합성이 이제 많아지게 돼요. 그러한 과정에는 예, 뭡니까 이제 IL-1 알파라고 하는 이런 성분들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모낭 상피세포 증식이 일어나고 과각화증 그러면서 면포를 갖다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여드름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폐경기 전후를 통해서도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 고통을 갖다 주는 그런 이제 피부 질환이기도 해요. 모낭벽의 과각화증이라든가 피지 분비의 증가, 또 세균의 증식, 또 염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여드름성 피부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면왕벽의 표피 증식은 이제 지질의 구성을 갖다 변화시키기도 하고 피지는 이제 스퀄렌, 또 자유지방산, 또 중성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피지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표피 지질이 희석이 되면서 리놀산, 또 콜레스테롤 농도가 변하게 되고 장벽이 그 과정에서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슘 농도도 변하고 또 DNA 합성은 증가를 하면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이제 면피, 모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털구멍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면포를 갖다가 이제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곱는다는 거지 이게. 예. 그래서 남성 호르몬에 의한 층판소체 생성이나 또 분비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고 지질막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표피 증식이 유도가 되기도 합니다. 예. 또 사이토카인, 카인이 당단백질이나 면역력이 약해져 이제 세균으로부터 침투가 돼서 이러한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면은 모낭 누두부에 과각화증이 나타나면서 면포로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제 여드름은 피부 표피층의 각질 세포가 원활하게 이탈되지 않고 과도하게 분비돼서 피지하고 엉키고 그러면서 모공을 막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면포, 즉 골문 형태로 이렇게 이제 골문 형태로 이제 모낭을 갖다 이제 막는, 모공을 막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때 이제 여드름균이라고 하는 피 아크네가 과다하게 증식이 되면은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제 발생하는 질환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도 안드로겐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되면 피지 세포를 과다하게 이제 분비를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피지를 갖다 먹고 자라는 여드름균이라고 하는 피 아크네가 증가를 하고 이런 것들은 림프구나 호중구를 갖다 이제 증가시키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바로 IR-1 알파라고 하는 인터루킨 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사이토카인의 일종이면서 염증 그리고 발열 또 폐혈증을 갖다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바로 피부에는 저렇게 과각화증 또 미세면포 저렇게 골마가는 과정을 갖다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미세면포와 구진, 농포, 결절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우리가 여드름을 갖다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주사라는 형태가 있어요. 주사는 뭐냐면은 불굴주자예요. 불굴주자. 이제 술을 마신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예. 술 마신 사람이 얼굴이 빨개진 것처럼 그렇게 붉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데서 붙여진 명칭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질환의 일종이고요. 처음에 이런 이제 피부들이 혈관 주변에만 염증 세포가 생기다가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은 군집이 모낭 주변으로 이제 이렇게 확대가 돼서 붉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혈관 확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모낭염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고요. 바로 주사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1단계에서 약간 붉은기가 있다가 항상 붉은기로 발전을 하고 붉은기와 염증이 동반해서 일어나고 붉은기, 염증, 흉터가 동반되는 그런 이제 4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다인성 질환, 인종, 기후, 직업, 또 뭐 술, 뜨거운 음식, 뭐 연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굴 중앙부에 홍반이라든가 혈관 확장, 농포, 구진까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손상된 피부 장벽에 의해서 자극 물질이 쉽게 피부 내부로 이제
침투가 되기도 하고요. 진피의 신경 말단을 자극하면 얼굴이 뻘개지고 혈관 확장이 일어나서 저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요거 이제 주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나타나죠. 얼굴이 뻘개지고, 그죠? 혈관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죠. 이렇게 이제 코끝에도 우리 소위 얘기하는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코가 딸기코가 된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알코올에 의한 그런 이제 영향도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접촉 피부염의 경우에는 외부의 자극 물질이라든가 접촉 항원에 노출이 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 이제 염증성 피부 질환이고요. 이러한 이제 피부염 발생이 자극 물질, 항원의 종류, 물질의 양,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접촉 피부염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주부습진이에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금속 또는 옷, 옷나무요. 옷 오른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에 의한 이제 피부염이 어떤 물질에 접촉을 했을 때 피부염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인 것이죠. 바로 접촉 피부염을 나타내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피부 장벽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6강 전체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